안녕하십니까.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남한산성 성곽입니다. 저 뒤에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참 멋있습니다. 인수위가 양도세 완화를 1년으로 이렇게 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1년 내에 팔아야 된다, 양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. 현실적으로 팔려고 할 때는 또 그런 제약이 있다고 그럽니다. 공실이 아니면은 잘 팔리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전세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살려 한다. 그런데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1년 안에 어떻게든지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가장 현실적으로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세대 분리를 해놨잖아요. 세대 분리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비과세 목적으로 해놨던지 아니면 다주택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 했던지 간에 동기는 뭐 각양각색이겠죠. 사람마다 다 사정이 틀리고 무덤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 다 모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세대 분리를 했든지 간에 국세청에서는 그게 세대 분리가 안 됐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 세대 분리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떤 숫자에만 필이 딱 당기는 거예요. 우리가 가령 이제 30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40%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. 그러니까 그 40%의 필이 딱 당겨가지고 그것만 맞추면 된다.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. 30세 미만의 자녀라도. 그런데 국세청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요. 일단은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, 그 주택을, 세대 분리한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, 그리고 생계 유지 능력이 되는가, 그거를 일단 기본으로 전제하고 플러스 알파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기준 중위 소득이 900만 원 이상 되는가, 이거 찾아보는 거죠. 그런데 기준 중위 소득 40% 이상만 맞추면 30세 미만이라도 세대 분리하고, 그러면 또 세대 분리도 아는 사람, 뭐 지인의 친구, 뭐 이런 집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놓는다든지 전입신고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 이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0% 잡힌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 봐라.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작년부터 6월부터 하게 된 그게 다 그런 거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 봐라. 그러면 임대료 가져왔으면 임대료 냈는지 여부로.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소득밖에 없는데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산다 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생계 유지 능력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생활비는 어디다 썼느냐. 그리고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쓴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돈 쓴 게 많다 이거예요.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썼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. 내가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확인한다 이겁니다.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. 왜?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게 몇 억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해 본다라는 겁니다. 더군다나 이제 세무 공무원 중에서는 내가 진짜로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를 사명감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. 그런 분들 만나면 막 이것 가져와 봐라, 저것 가져와 봐라, 이거 어떻게 썼느냐 뭐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대 분리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.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런데 큰 코 다친다.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. 자칫 하면 세금 폭탄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때 곡소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. 세대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 여부까지도 확인하니까 그런 걸 꼭 조심하시고 세금 무서운지를 꼭 아셔야 된다.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외관을 작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